선고에 한나라 각지에서 온 군사들이 모였다. 한신이 대원수의 인장을 받고 군사를 점검하니 그 수가 112만 명의 대군이었다. 그리고 장수가 800여 명이고 모사가 50여 명이었다. 선고에서 영양까지 800리에 걸쳐 200여 개의 진을 치고 있는 한나라군의 사기는 대단했다. 항우는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전에 범증이 살아있을 때 유방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 범증의 죽음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차린 항우는 초나라에서도 군사를 팽성으로 집결하도록 명했다. 한신은 수많은 탐색병들을 보내어 최후의 일전을 치를 장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렇게 고른 최후의 전장이 구리산이었다. 구리산은 왼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의 능선이 뻗쳐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물과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싸울 장소는 찾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항우를 그곳으로 유인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한신은 이자거를 불렀다. 항우는 지혜가 없고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니 거짓으로 초나라에 항복해서 항우를 꿰어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초나라에는 범증이 없다. 비록 항백과 종림애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증에 비할 바 아니다. 이자거 정도의 이름 있는 모사가 초나라로 투항해 가면 반드시 항우에게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신은 생각했다. 이자거는 한신의 뜻에 따라 팽성으로 출발했다. 팽성에 도착한 이자거는 항백을 찾아갔다. 항백은 처음에는 이자거를 의심했지만 결국 한신의 예측대로 항우에게 청구하게 된다. 항우는 이름 높은 이자거가 자신에게 온 것을 대단히 기뻐했다. 안 그래도 모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항우였기에 더욱 기뻤다. 이리하여 이날부터 이자거는 항우의 신하로 항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군사를 훈련시키고만 있던 한신은 드디어 유방과 함께 112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선고를 나와 출병했다. 기원전 202년 초가을 8월이었다. 마침내 군사들이 구리산에 당도했다. 한신은 여러 장수에게 진영을 설치할 곳을 지정해준 다음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한신은 패군의 시내를 돌아다니다 조그마한 언덕 위에 높은 정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신은 커다란 널빤지에 시를 적어 정자에 붙여놓았다. 초나라의 정보원들은 정자에 붙은 널빤지에 이상한 시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어 팽성에 있는 항우에게 보고했다.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방에 의해 결국 항우의 머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한신이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화를 냈다. 당장의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니 개포와 주란이 급히 항우를 말렸다. 거기다 사랑하는 우위까지 항우를 말리고 나서니 쉽사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항우에게 출병을 가하는 신하가 있었다. 바로 이자거였다. 이자거는 항우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듣고 싶은 말만 해주었다. 결국 항우는 주란 등의 간언은 무시하고 이자거의 의견을 채택했다. 마음을 확실히 결정한 항우는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항우는 사랑하는 우위를 수레에 앉히고 자기는 오추마를 타고 팽성을 떠났다. 항우가 성문을 나와 패군을 향해 행군하는 도중에 벼랑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주먹 같은 빗방울이 한 방으로 퍼붓는 듯이 쏟아지며 폭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중군이 받들고 가던 보도끼 중 제일 큰 기가 뚝 부러졌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의 얼굴빛이 변했다. 괴상한 일이 벌어지니 좋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항우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행군을 계속했다. 항우가 옥루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의 오추마가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가지 않고 울기만 했다. 이것을 보고 항백과 주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불길한 전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행군을 멈추고 휴식을 하자고 말하고 항우를 한 정자로 모시고 가서 가난다. 항백과 주란, 그리고 우위까지 나서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 다시 회군하자고 청한다. 항우도 여러 사람이 말하니 기분이 무거워졌다. 이것을 본 이자거는 항우가 팽성으로 회군할까 싶어 급히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아뢰옵니다. 신이 사람을 시켜 패군 시내의 소식을 알아보았는데 한왕은 벌써 성고로 돌아갔고 한신도 회군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사는 많은데 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패군으로 진격하시면 충분히 한신을 정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거의 말을 들은 항우는 기뻤다. 마음이 가벼워진 항우는 정자에서 내려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 다른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항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늦은 시간쯤에 항우는 패군 인근까지 도착했다.
항우는 패군으로부터 50리쯤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적의 내정을 정탐해 오도록 했다. 이튿날 정탐 나간 군사들이 보고하기를 한신이 군마를 조련시키고 한왕도 패군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패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항우는 이자거를 불러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자거는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이자거의 행방을 몰랐다. 항우는 사람을 풀어서 이자거를 찾게 했다. 잠시 후 이자거를 찾으러 나갔던 군사들이 찾아와 보고했다. 이자거가 어제 저녁에 하인을 데리고 집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를 악물고 발을 굴렀다. 이놈이 한신이 보낸 간첩이었구나. 나를 속여 여기까지 오게 하다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